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MBTI입니다. MBTI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교직 이수를 할 때였어요. 그때 MBTI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 때 다뤘던 이유는 여러 MBTI로 여러 학생들의 유형을 이해해보자 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편입을 해서 결국 교직을 안 했습니다. 교직 이수를. 근데 어쨌든 그때가 제가 처음 MBTI를 만났던 때였고, 그때 이제 비슷한 MBTI들끼리 조를 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INTP인데 그때 당시 INTP가 없었어요. 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이제 조를 짤 수 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깍두기 조를 했던 기억이 듭니다. 근데 처음 제가 MBTI를 알고 깍두기 조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자기 MBTI에 맞게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서도 저는 왜 날 이런 데 가두지 싶어서 기분이 되게 나빴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그러고 나서 한 1년, 2년 뒤부터 MBTI가 엄청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유행하네 라고 알았을 때쯤 또 학교에서 이거 진짜 검사지로 하는 테스트를 해봐라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검사지로 했을 때는 또 INTJ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뭐 여러 설명이나 그냥 테스트하는 걸로나 생각해봤을 때 INTP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약간 내가 내 MBTI에 대한 받아들임의 과정을 겪는 당시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그 INTP MBTI 설명 내에 살짝 괴짜나 천재 같은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쭉 읽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꽤,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참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라기보다는 보통 타인이 저를 볼 때는 이제 어떤 측면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아마 타인한테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그 부분은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해주네라고 생각이 들면 뭐 그다지 저에 대해서 막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막 그렇게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별로 안 좋아했는데, MBTI에서 말하는 INTP의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맞아. 꽤 맞는 말이야 라는 고개 끄덕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살짝 스스로한테 얼마나 솔직할 수 있냐에 따라서 꽤 쓸모있는 결과도 많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저는 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할 때 얼마나 솔직하게 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제가 얼마나 솔직한지 최대한 솔직하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얼만큼 솔직하고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만큼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는 가늠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쓰일 법하지만 참 이걸 기준으로 뭔가 중요한 걸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MBTI에 대한 장점들을 굳이 생각해 보자면, 조금 소심하거나 이제 습기가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응을 더 못하시는 분들이나
자기를 소개하기 힘든 분들은 그래도 알파벳 4글자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를 보여주거나 자기가 보여지고 싶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랑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의 MBTI도 이제 보통은 모를 때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좀 더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소설 같은 거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MBT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소설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 도움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이게 MBTI를 활용을 해서 소설 같은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쓰고 싶다면 좀 더 저보다는 더 그런 각각 유형의 MBTI 인간들을 잘 관찰하고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눈빛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남한테 관심이 좀 적은 편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더 많고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는 더 재밌고 남은 좀 뭐 그런 거지 정도에서 끝나는 편이라서 MBTI에 대해서 솔직히 알 만큼은 알 텐데도 그냥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TI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처음 접했을 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이제 사주를 어떤 분이 동양의 MBTI라는 말로 소개를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그걸 보면서 동양의 MBTI? 그럼 내가 MBTI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주도 모를 수 없지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처음 MBTI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시피 뭔가 이런 별로 과학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왜 어쩜 이렇게 싸이비스러운 게 있지? 라는 생각에 되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살짝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사주나 이런 거를 약간 보고 그랬을 때 나는 좀 약간 뭔가 한심한 걸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이제는 사주에 나오는 한자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한자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차라리 영어가 더 편하지 한자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사주에 나오는 한자들은 거의 다 알고 이제 원래도 유튜브로 이제 라디오 같은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나오는 강의 같은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사주 관련 강의들이 보면 조금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약간 한자 강의처럼 뭐 약간 사주풀이 강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면. 그리고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그러니까 8개 이렇게 판이 있으면 특정 한자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내 사주의 특정 한자부터 얘가 어떤 속성을 가질지 알아보자 하고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아예 안 됐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지금 상태로는 사주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꽤 많이 아는 편이고 그런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약간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뭐 MBTI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는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더 노력을 하면 이렇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릴 때일수록 그런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금은 능력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기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막 내가 최고다,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너무 오만하게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 건 맞고 잘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운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유부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인생에 운이 많다는 걸 느끼면 점점 뭔가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에 돈을 쓰고 믿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뭔가 사주 관련 유튜브나 이런 거 예전부터 많이 봤으니까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타로 카드 이런 것도 뜨는데 뭔가 영험한 사람이 그 타로 카드를 봐서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타로의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약간 사주랑 타로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비과학적인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타로 카드가 이렇게 펼쳐진 동영상에 들어가서 그 번호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변명을 했었냐면, 나는 그냥 카드가 예뻐서 예쁜 카드를 보려고. 왜냐면 그런 타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타로 카드를 그냥 기본 타로 카드만 쓰지 않아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신기하고 예쁜 일러스트가 그려진 카드를 많이 쓰세요. 왜냐면 그런 걸 많이 써야지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나는 그냥 카드의 디자인을 구경하려고 보는 거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약간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뭔가 약간 인생의 그 BGM 듣듯이 들으면서 제가 일을 하거나 뭔가 들으면서 약간 내가 정말 그럴까? 어떨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무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MBTI랑도 그런 면에서 좀 동일선상으로 이야기를 줄 수 있는데, MBTI를 처음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MBTI에 대한 흥미를 느꼈을 때가, 나 자신의 MBTI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보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특성을 모아놓은 것 같은 어떤 MBTI를 발견해서 그 MBTI의 안 좋은 점을 쭉 설명으로 적어놓은 글을 발견했을 때 그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지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렇게까지 MBTI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뭔가 설명할 수 없이 싫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MBTI가 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로 그 사람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런 면에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제가 이거는 MBTI니까 조금 더 이 사람을 잘 나타내 줄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또는 이제 타로 카드는 완전 비과학적이고 이거는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무게의 비중을 다르게 둔 건데 사실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셋 다 괴를 같이 하는 애들이라고 보거든요. 사주, MBTI, 타로. 웬만큼 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사주도 좋아하시고 MBTI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약간 경중을 나눈다는 게 되게 우습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계속 유튜브에 그런 타로 영상이 뜨거나 하면 또 안 들어가 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그 카드랑 관련 없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직 타로 카드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어차피 타로라는 부분도 그렇고 사주라는 부분도 그렇고 뭐 MBTI도 그렇고 해석이 각 개인한테 달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MBTI 예를 들어서 ENFP라고 봐요. ENFP 같은 사람을 굉장히 밝고 사회 친화적인 사람으로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웃는 얼굴 뒤에 굉장히 이기적인 면모를 숨긴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좀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MBTI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참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 여지들이 넓거든요. 해석의 여지들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이 그 MBTI나 사주나 타로랑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믿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약간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MBTI나 사주나 타로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저런 헛소리도 믿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어떤 정량화된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류의 세상은 뭐 물 100ml 따르듯이 이거는 이러니까 이 MBTI에 맞는 이야기, 이거는 이러니까 이 사주에 맞는 이야기, 이거는 이 카드니까 이 타로에 맞는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왜 그냥 사이비 교주들 이야기 받아들이는 신도처럼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친숙한 매체로 접근하는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MBTI를 알게 된 이후부터, 이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MBTI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그 프레임 안에서 사람을 많이 보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제가 본능적으로 기가 빨린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힘이 드네 라고 그냥 저 혼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MBTI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너가 I인데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야. 라는 이제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뒷받침 근거를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랑 관계를 맺게 될 때도 이 사람 MBTI가 뭘까 하고 MBTI의 프레임 안에서 보게 되고, 그렇게 프레임 안에서 보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MBTI를 가진 사람만 제 친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똑같은 INTP, 똑같은 INTP니까 아무래도 파악이 빠르겠죠? 이것도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의 그런 INTP들이랑만 놀거나, INTP랑 조금 좋은 친구 봉합으로 알려져 있는 INFJ, 이런 친구들만 좋아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인간관계의 확장이라는 게 어릴 때만큼 그렇게 쉽게 넓어지진 않는다라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MBTI로 속아내면서 제가 이렇게 원하는 인간상만 제 주변에 두게 되면 어린 나이일 때부터 너무 늙은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늙은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때에 맞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젊은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저의 편안함이나 저의 편견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는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은 살짝 있긴 해요.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은 EMBTI, EIMBTI 이렇게 프레임을 걸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주, 저런 사주 이러면서 너 이런 사주니까 넌 좀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약간 제 말년이 조금 두려운 거죠.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겪어서 나중에 노인이 돼도 조금 더, 노인 되면 보통 사람이 많이 다치는 편이잖아요. 열리기보다는. 그 노인이 된 상태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저만의 희망이고요. 솔직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게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약간 MBTI의 그런 유행이 조금 시들해지기도 했고, 저도 조금 더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MBTI 관련된 이야기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이것도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게, 이미 한국 사회에 이런 MBT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퍼져 있고 또 첫 만남에 MBTI를 묻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된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제가 첫 만남에 최대한 그 사람의 MBTI에 대해서 안 알려고 하거나 조금 잠깐 MBTI를 알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첫 만남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말해보자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교직이수대로 돌아가서 제가 혹시나 여러 가지 MBTI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16가지 MBTI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여러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는 선생님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서 자꾸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너무 여러 가지 면모들이 많잖아요, 한 사람 안에는. 근데 어떤 한 면모를 보고 그 면모가 너무 INTP 같거나 너무 ENFP 같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당연히 그런 프레임 안에서 보여줘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MBTI에 엄청나게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 아이들을 그렇게만 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교직이수 때 그렇게 MBTI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뭐 가볍게 다루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MBTI에 대해서 통달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특별히 더 그들에 맞게 대우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대우해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고 그게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근데 MBTI라는 16가지 프레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또 생각하다 보면 이제 제가 제 자신을 INTP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설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내용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이 INTP라는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 수는 있겠다 라는 깨달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저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저처럼 너무 MBTI에 빠져들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MBTI가 뭘까 알아보고 싶어 너무 알아보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관심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없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MBTI를 물었을 때 그 사람이 MBTI 테스트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반짝반짝하던 관심이 그냥 스위치 꺼지듯이 그냥 업으로 바로 꺼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 넌 안 했어? 난 제외.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저한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MBTI랑 사주랑 타로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짜잔 없어지진 않을 거고, 얘네들도 생각해보면 꽤 옛날부터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생길 거고, 인간이 사는데 만약에 막 타로나 사주나 MBTI 같은 게 없었으면 미래에라도 생겼지 않을까. 사람들은 언제나 잘 이해하기 쉬운 포맷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하고 또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뭔가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 없어져야 되고 막 우리가 아예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복잡한 감정이긴 한데, 뭐 요즘 제가 생각하는 MBTI나 사주나 타로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이고요.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전에 관심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사주 어플에 이제 들어가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점수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80점이 넘지 않으면, 80점 이상이 아니면 오늘의 운세가 바깥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약간 운은 세상에 정말 존재하고 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사주나 타로 같은 것들, MBTI 같은 것들에 너무 기대면 어떻게 내 인생이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